안녕하세요. 잘때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서울 수도권 일부 지방 광주 같은 데에서도 9억에 평당 3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합치면 다 10억이 넘죠. 8사 기준으로. 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 한 29억까지, 그다음에 뭐 50 몇 평짜리는 한 15억. 뭐 그런 어쨌든 뭐 청약은 다 신청을 했어요. 이제 계약률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분양 시장도 좋다, 주식 시장도 좋다. 자, 우리가 기존에 지금 경제 시장을 누르는 게 뭐예요? 경기 침체였잖아요. 그리고 버블의 붕괴. 야, 이거 버블 맞아?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초대형 면적들, 그러니까 뭐 50평 이상 60평 고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찍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양극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극화가. 뭐 그런 아파트는 뭐 거래도 잘 안 되는 아파트고 수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공급은 한정되니까 그렇게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야. 우리 사회의 단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서울도 이제 8사 기준으로 이것저것 합치면 9억 5천. 그 다음에 5구 기준으로 9억 5천. 좀 입지가 조금 괜찮은데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강북에 그냥 역세권이나 뭐 역세권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그냥 5구가 한 9억 5천 정도 있어야 분양 받는 거야. 근데 그것도 거의 60대 1, 50대 1, 막 그래. 그것도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결국은, 수요층이 두꺼워진 것 같다. 한 15년 전에 분양할 때는, 거의 미분양이었는데, 서울도 미분양 많았어요. 2016년 이전에 보면, 웬만하면 다 미분양이었어. 근데 뭐 지금은 버블이 끼었다고 하는데 또 완판이 된단 말이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현상을 뭐랄까 무조건 버블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마도 제가 이야기할 때 30대층의 수요가 두터워졌다. 그 20대, 30대 넓게 보자면 40대 정도는 옛날 아파트 세대, 그죠? 아파트 세대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 40대는 이제 뭐 포함될 수 있죠. 40대 초반까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새 아파트 수요를 원하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 수요를 원한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어떤 지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은행의 지점장들, 그죠? 은행의 지점장을 은퇴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NH 농협, 이제 농협 같아요. 중앙에서 하는 운영하는 지점장의 요즘 최근 월급이 뭐 1억 5천에서 7천 사이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초봉이 이제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급여 자체가 세단 얘기야. 소득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세금 내면은 뭐 많이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농협 지점장이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 받는다. 그럼 대기업 부장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대기업 부장. 내가 한 1억 정도는 저금할 수 있잖아. 그죠? 조금 적게 쓰면. 예를 들어 또 그 맞벌이를 해봐. 그럼 연 2억을 모을 수 있다고. 거기에 맞춰서 집값들이 뭐랄까요,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분양시장도 좋고, 그 다음에 분양시장이 좋다 보니까 서울의 구축의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떨어지다 말았어. 그러니까 구축은 예를 들어서 8억에서 8억 5천이야. 근데 신축은 한 10억 5천 정도 분양해. 한 2억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거야. 뭐 저거 구축 살 바에는 돈 2억 주고 신축 사는 게 낫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구축이 왜 안 떨어지느냐? 신축이 분양이 잘 되니까 구축이 안 떨어지는 거야. 신축이 미분양이 나야 구축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자, 이제 그런 상태야. 문제는 뭐냐면
이 신축을 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실수요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입주 때 물량들이 나올 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겠냐 이거야.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안 되니까. 전세가율이 50에서 잘해야 60%니까. 그리고 요즘은 신축이 더 싸. 입주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더 싸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의 어떤 그 결과는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 아니면 뭐 바로 직전에 분양한 작년이나 그 정도 버블이 끼었을 때 2021년, 2020년까지 그런 아파트들의 입주할 때 분양 가격, 그 분양권 가격이 결국은 시장의 그 어떤 방향을 결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부동산 시황은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지금 분양이 잘 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인플레에 대한 자꾸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지, 그죠? 불안해지니까 빨리 좋은 입지 아파트면 분양을 받자. 구축가의 가격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분양을 받자는 거야. 그게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 일부 입지 좋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지방에서는 그게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거야. 지방에서는 분양가가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싸든지 똑같든지, 이제 그러면 뭐 입지가 좋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분양이 되는 거고, 입지가 탁월한데 그 주변의 아파트보다 뭐 그냥 한 20% 정도 차이면은 완판되는 거야. 그게 이제 쌍천동의 상무 센트럴 자이 광주 이제 거기서 그랬고, 왜냐면 그 옆에서 아파트가 봉선동이 8억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10억이면 팔리지 않겠어? 내 거 8억짜리 팔고 그걸로 이사 갈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살 수 있단 말이야. 야, 이제 포인트는 이제 이런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는 제가 보기에는 대전에 뭐 이거 오늘 주식 얘기하려다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네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단방동 자이죠. 거기 한 3천 가구 되나요? 후분양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예상 가격이 7억에서 7억 5천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 아파트도 간단해. 뭐냐면 부동산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 얘기는 좀 다시 자르고 할게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자, 여기잖아요. 둔산자이 분양가가 안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8구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쪽으로 넘어갈 가치가 있느냐 이거야. 자, 거기에 이 아파트의 분양 시장의 결과가 달려 있다고 봐요, 저는. 자, 일단은 여기는 실패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실패했어. 6억 5천. 여기는 6억 5천인데 이것저것 합치면 역시 7억 5천이란 말이야. 근데 요즘 조금 뭐 이제 거래는 되네요. 그죠? 뭐 피가 붙어서 거래되는 건 아닌데. 자, 어쨌든 여기는 실패했어. 거의 그냥 무피 정도 아니면 뭐 피가 조금 붙던지 무피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실패했는데 자, 여기가 되느냐 이거야. 그거는 이제 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가치가 있느냐 이거야. 자, 첫째는 자, 이것도 분류를 좀 해야 돼. 자, 여기 크로바 아파트, 그 다음에 목련 아파트, 한마루 아파트. 자, 여기가 이제 이쪽에 뭐랄까요? 둔산동의 대표 아파트들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일단 넘어올 가치가 있느냐야. 근데 이제 큰 평수 사람들은 당연히 안 오겠죠. 여기 뭐 다 거의 다 84 기준으로 나오니까 큰 평수는 적으니까 큰 평수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오는 거고 84 사시는 분들이 오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84가 지금 보면은 자, 84가 36평 기준으로 9억 5천이야. 자,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팔고 넘어올 수 있어요. 나는 여기 한 아파트 팔고 이쪽으로 넘어오겠다. 가격적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또 여기에 그 입지적인 가치와 학군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열로 9억 5천에 팔고 여기로 넘어온다는 것도 쉽지도 않아. 그것도 일단은 그래요. 대규모로 넘어오기는 어려울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뭐 큰 평수는 넘어올 일이 없고요. 평수가 작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아파트. 자, 여기 둥지 아파트.
그 다음에 대구 꿈나무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팔고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냐 여기가. 근데 여기가 지금 31평이 4억 7,500, 4억 5천 800 그죠? 그러면 그냥 한 4억 5천 그죠? 4억 5천. 그 다음에 여기 샘머리가 31평이 4억 3천이니까 뭐 4억 5천 그냥 4억 5천이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는 3억 6천 그죠? 3억 8천 뭐 4억 천. 자 그러니까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 사시는 분들이 둔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팔고 여기 뭐 취등록세까지 주면 8억이 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겠느냐? 일단 가격적으로 못 넘어와. 그죠? 가격적으로 못 넘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둔산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도안에서 넘어올 수 있을까? 보여요, 한번 도안에서. 자, 도안에서는 넘어올 수도 있죠. 그죠? 넘어올 수는 있어요. 자, 도안에서 보니까 여기가 34평이 한 5억 4천, 5억 8천. 많이 올랐네요. 그죠?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건. 바닥치고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 5억 8천. 5억 8천 내도 한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사람들도 못 올라와. 못 가. 굳이 무슨 대전에 내가 새 아파트 사는데 내 구축을 팔고 플러스 2억 5천을 해서 더 내고 들어오겠느냐. 그렇다고 여기가 뭐 정주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야. 여기잖아요. 그 정주 여건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야. 역세권도 하고도 멀고 여기는 뭐 구축의 빌라들이 산재한데고 아파트도 뭐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경성마을하고 그죠? 별로야. 저기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이건 다 괜찮은데 뭐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렇게 항아리 상권이 발달되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 뭐 물론 여기 백화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서구와 비교해서는 떨어지고 어떤 그 도안 신도시에 비해서도 이렇게 계획된 신도시에 비해서도 어떤 쾌적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또 그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죠? 이런 데는 안전이 좋잖아. 안전 어떤 보안 안전 그런 데가 좋잖아. 근데 여기는 뭐 빌라들 산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안전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2억을 더 주고 들어오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 도안에 사시는 분들, 둔산동에 사시는 분들. 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대전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거야. 이 대전이 7억 5천에 분양을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제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 되겠냐 이거야. 자, 그렇다고 또 미분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쌍천동의 센츄럴 자이가 9억에 해도 분양이 됐잖아. 또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 그렇다 보면 2순위, 무순위 이제 무순위에 나오는 물량들을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이 투자자들이 또 다 사갈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도 있다니까. 자, 일단 뭐 우리가 이게 언제 분양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6월달에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7월달에 할지 6월달에 할지 아직 그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결과를 그때 보시면 아실 거고 제 예상은 그래요. 여기 내부 수요가 움직여서 여기를 완판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계산상 그래요. 계산상 여기서 지금 보면 한 2억 5천 이상을 자기 돈을 추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지방 아파트는 뭐 2030년을 기점으로 뭐 그렇게 가격의 탄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상황이니까 인구도 감소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리고 이 대전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예전에 세종이 들어서면서 이 신축의 공급이 늦어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이 더뎠어. 그러다가 이 시장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그냥 그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이 대로변에 뭐 주상복합, 대구처럼 지금 막 그 건축 붐이 일어난 거야. 대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막 주변에 이런 그 중심가의 상업지들 다 부시고 주상복합 올리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렇게 많이 아파트를 지면 저거 누가 들어가서 샀냐. 여기 뭐 대전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도 아닌데 천상 여기 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거나 이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대는 안 맞고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분명히 경기는 안 좋은데 중요한 거는 분양시장이 좋다. 조금씩 과열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과열되는 게 이제 진짜 과열이 되려면은 구축의 시장, 그러니까 서울의 구축의 시장, 예를 들어서 지방의 구축의 시장 다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지방의 구축의 시장은 불이 붙을 수가 없지, 그죠? 불이 붙을 수가 없어. 자, 일단 갭 투자가 안 되잖아, 그죠? 자, 이런데 보세요. 40평에 갭 투자가 되나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갭 투자가 안 돼. 그나마 이거 전세가 센 거네. 매매가가 13억인데 전세가가 7억 2천이야. 그나마 여기는 학군지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도 전세가가 50%밖에 안 된다고. 자, 매매가가 3억 6,500, 전세가 2억 7천.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결국 제자리로 오잖아.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지방의 아파트는 결국 전세가로 회계되더라니까. 전세가율로 회계되는 거야. 전세가율로 정확히. 이거 얼마 갔어요? 5억 3천 가던 게 지금 1억 7천 정도 떨어진 거죠. 결국 전세가율로 회계된다니까. 안 팔린다니까. 자, 그런 상황이다. 이게 서울이면 서울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이제 기간이 걸리는 거야. 거기는 서울도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결국 전세가율로 회귀가 된다고. 지방이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지방은 이 구축 아파트 살 수요가 없잖아. 그죠? 여기 수요라는 게 여기 전세 사는 사람들이 수요인데 여기 전세 사는 사람들이 뭐 신축을 받으려고 그러지 구축을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나마 이제 살 사람들은. 그렇다고 외지에서 막 수요가 들어와서 뭐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가격에서 이거 반등하려고 하면 전세가율 85% 이상 돼서 갭 투자가 들어와야지 그나마 가격이 반등이 되는 거야. 우르르 몰려 들어와가지고. 자, 보세요. 이것도 가격이 다 이렇게 떨어졌잖아. 다 전세가율로 회귀가 되고 있잖아. 그죠? 거의 77%까지 회귀됐네 이거. 3억 5천, 4억 5천. 그죠? 이렇게 전세가율로 회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구축들은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자, 매매가 3억에 전세 1억 8천 정도, 63%. 다 가격이 회귀하고 있는 거야. 자, 지방 아파트는 이렇게 되고 서울 아파트도 역시 이제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이제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했듯이 강남의 고급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것은 그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서울도 이제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전세 사는 게 지금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잖아. 그죠? 전세가율이 50%니까 계속 전세를 살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도 구축의 거래가 되질 않는다는 거야. 서울의 구축의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불이 붙으려면 구축에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구축에서 전세가율이 50% 가지고는 불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축의 분양 열기만 가지고는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 지방에서는 이미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 결국은 전세가율 80%까지 갈 거라고. 지금 63%뭐 그렇게 되지만 80%까지 갈 거라고. 거래가 안 되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외지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80% 들어와야 외지인들이 또 뭐 부동산 강사들이 펌프질 해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팔아주고 그러는 거지. 안 된다고. 자,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 마찬가지 거다. 자, 그렇게 시장을 좀 구조적으로 보면 그 뭐랄까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택 시장은 쉽게 말해서 어떤 심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야. 얼마나 큰 시장이야.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가격이 거래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뭐 몇십억 되는 집을 그리고 전체 시장이 다 움직이려고 하면 실수요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실수요가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이다. 전세가율로 보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